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시진압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뭐 방패도 있고 또 이제 흰 권총 지갑에 권총을 다 차고 있는 이 곤봉도 있고, 자, 이런 특이한 부대가 나왔는데, 자,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뭐 질서 유지가 안 될 경우도 없고 데모도 단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시진압 경찰 부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 부대가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의 데모가 없었지만 데모보다 더 심각한 군중 심리가 발동이 돼서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못한 엄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 그 전에 김정일 정권도 북한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예측 불허하고 어떤 반체제 성향은 아니지만 그 성향 자체가 엉뚱하게 분출이 되면서 반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평양, 이게 개선문이 있고 어릴 경기장에서 이란과 평양 북한 축구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란 선수가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여기에 이제 올바른 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 붙었는데, 자, 이것 때문에 평양시 군중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막 병사리 던지고 뭐 돌 던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축구 때문에 발생했는데 성남 군중이 어느 순간 누가 욱하고 분위기를 잡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적인 신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회안전선 경찰이 긴급 투입돼가지고 성남 군중을 풀면서 축구단이 외부로 빠져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나오는데, 심지어 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 버스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이란 선수들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북한은 형제 국가입니다. 반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국가는 완전히 혈맹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자, 보통 혈맹 국가와의 축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터키하고 축구할 때 터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터키는 우리하고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선적인 축구를 하는 겁니다. 한일전하고 다른 거죠. 자, 이란과 북한은 거의 형제 국가이고 반미 국가인데 이란 축구팀한테 이런 식으로 적대 감정을 보이면서 북한 50만 군중이 거의 뭐 잡아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항의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아, 이게 군중 심리가 묘하게 발동될 경우에 반체제 군중 심리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처음 느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인데 북한 중앙 TV가 김정일의 사망 영상, 운구차를 날아가는 이 영상을 생중계로 쭉 했는데 이 군중들이 막 따라 나가다가 갑자기 군중의 맨 뒷 부분부터 정체불명의 고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부놈들이 김정일 장군님을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장군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간부들에게 이제 막 돌이 날아가고 신발장이 날아가고 병이 날아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김정일 장례식 운구차가 앞에서 나가고 군중들이 막 따라 나가는데 나중에 뒤에서 소요판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김정일 장군에 대한 애석한 마음인지 또 김정일을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교모하게 분출해가지고 군중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 당시도 생중계를 쭉 하다가 막판에 중단시켰습니다. 왜냐? 통제가 안 되고 군중 심리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간부들에게 막 던지는데 그게 김정일에게 던지게 되면 다 죽으니까 마치 이제 그 간부들에게 김정일의 죄를 묻는 것처럼 군중들이 막 난동을 피운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이 경기장에 거의 수십만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때 군중이 막 김정은이 직접 나와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막 곳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있다고 해도 이때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총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 행동은 없었지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던 일부 북한 주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설 내용 전체는 완전히 뭐 형편없었죠.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나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갔는데 딱 엉뚱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남과 북이 뭐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전쟁하지 말고 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전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들어댔어요. 자, 이 말을 들은 평양 시민들, 이 군중들이 상당히 충격이 온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반세기 동안 미제와 남조선 괴뢰라고 하는 뭐 이런 적대 집단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고
이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잘라매고 국방용으로 나갔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런 명분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수계가 와가지고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순간 이 군중들이 웅성웅성했고 분위기가 아주 싸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나중에 국가보위부가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 동향을 쭉 조사해 보니까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안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설을 시키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한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고, 돈을 안 주는 바람에 그때 김정은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분위기가 자기에게 도움된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삶은 소 XX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남쪽을 완전히 비난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자유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인민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통제되는 그야말로 이제 인권 벌모지이고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은 겉에서 표출되는 이 감정하고 실제 마음은 항상 이중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는 저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슬픔보다는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정권이 경찰 기동대, 그러니까 방패까지 무장한 무장 경찰을 대거 도시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독재 국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상행위, 장사하거나 이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행위들을 억압해가지고 더 이상 체제 유지가 안 될 위기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 북한 정권도 살고 인민도 사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좀 풀어주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분출된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정권이 한 단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추적해보면 변화가 임박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붕괴든 아니면 새로운 변화든 그런 큰 흐름의 물줄기에 둥이 올라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반동문화 배교법 그리고 조선어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과거에는 북한의 국가보위성 또 사회안전성 경찰 이 조직에서 사람들을 엮어서 잡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자기를 잡아간 국가보위성 요원, 또 자기를 체포해간 사회안전성 경찰, 그리고 자기를 밀고 한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범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반체제까지는 지금 돌입은 안 했지만 곳곳에서 피해당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를 가한 공권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양강도 한 지역에서 자기 동료, 행정위원회 자기 동료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신고당해서 국가보위성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려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풀려 나오는 즉시 집으로 가지 않고 도끼랑 이런 것들을 쥐고 자기를 밀고 한 다른 간부를 찾아가가지고 남도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은 체포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에 받쳐 있기 때문에 그냥 순응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당한 만큼 갚겠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한두 건에 머무를 때는 이제 그런 보호범죄를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명의 경찰이 10명의 도적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10명의 도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프락치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도적대가 창궐하게 되면, 예를 들면 쥐떼가 창궐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인데 쥐가 100마리다 그러면 그 쥐도, 그 고양이도 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쥐한테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북한의 국가보위성 직원들 그리고 사회안전성 경찰들이 숫자가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뭐 한 100명당 1명씩은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항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거는 공권력이 자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총살당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국가보위성 요원들도 또 사회안전성 경찰들도 악감정을 피하면서 봐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뇌물도 받고 봐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골목에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유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남포시에 살고 있는 교사 30명을
개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개성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남한 말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제 확성기 방송 들리고 맨날 하다 보니까 남한식 말투에 익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개성 말투가 남한식 말투입니다. 이걸 투집 걸어가지고 개성시에서도 수십 명의 교사들이 불려 들어가가지고 조사받다가 또 심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북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뭐 자기야, 뭐 오케이, 화이팅,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다 지금 범죄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뭐 일본이 조선말을 쓰지 말라, 뭐 창씨개명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 들어봐도 같은 조선말, 같은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 말기적인 정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같은 죄를 짓고 끌려가면 수긍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살인했다, 뭐 이건 뭐 엄청난 범죄니까. 그런데 뭐 말 잘못해가지고 뭐 나만 드라마 봤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형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처형당하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내부에서 이제는 공개 처형을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북한의 법정이라는 것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가끔 합니다. 국가보위성 뭐 이런 나와가지고 이런 재판 같은 것들을 하는데, 장성택 같은 사람들을 잡아갈 때 국가보위부 재판소에서 뭐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재판도 표적 보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북한 곳곳이 이 표적 보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자칫 이렇게 번지는 것을 방치할 경우에 북한 정권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봉기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우연한 기회에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봉기한다, 이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한다, 이런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할 경우에 이거는 하나의 불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 24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좀 더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이걸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늘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